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갖고 와주신 이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운용사가 낸 보고서인데 K 주식 투자,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 뭐 얘기를 표지 보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와 미국 주식을 연결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제가 그냥 한국 뉴스 보다가 네. 이렇게 지나가는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너무 이제 재밌어서 이제 원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카디안이라는 운용사에서 발간한 이제 3월 뉴스레터를 갖다가 봤더니 진짜로 오징어 게임 마켓이더라고요. 제목이 오징어 게임 스탁 마켓이에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네, 제목 네. 자체가. 그래서 이게 내용이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결국은 미국 주식 시장에 한국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그 끝은 안 좋을 거야. 결론은 그겁니까? 결론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은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내면서 주의해라라는 이제 노티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주식 게임 주식 시장이라고 아예 제목을 씌웠었고, 그게 이제 아카디안 자산운용의 이제 VP인 오웬 라몬트가 이제 쓴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오징어 게임의 주요 특징 이렇게 1, 2, 3, 4 딱 썼어요. 그래서 1, 2, 3, 4 쓴 게 뭐냐면 일반 한국인이다 거기 참여한 사람이 네. 뭐 여러 종류의 그죠 다양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 빨리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일어나서 모여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 명은 우승을 했죠. 그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도 뭐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뭐 해석하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니까 돈만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다 갖고, 갖기는 가졌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죽었죠 거의. 네. 그죠? 다 죽은 거죠.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결국은 지금 현재의 미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랑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1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위험을 감수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이하고 폭력적인 주가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물음표가 4번은 뭘까? 이 네. 물음표도 딱 그 뉴스 코멘트에 4번은 물음표라고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겠지만 물음표지만 아니죠. 아까 오징어 게임에서 4번이 유추해 있었잖아요. 볼 때 네. 끝은 4번이죠. 안 좋을 것이다. 예, 라는 오징어 걸로. 게임에서 누군가는 벌 수 있죠. 똑같이. 그 오징어 게임과 4번과 똑같이. 그래서 1, 2, 3, 4를 오징어 게임에 맞힌 거예요. 걔네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이 결론한 거죠. 결론. 자기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보니까 이제 전제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좀 빠르게 네. 수익을 내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특성을 좀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네.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개인 투자자도 유사해요. 아, 예. 그래서 로빈훗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느냐 그거 자체가 공매도 시그널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로빈훗 데이터를 돈 주고 판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프런트 러닝을 하는 거, 선행 매매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실질 주식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퀀트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 뭐 이런 거에서 로직을 만들 때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개인들의 매수 매도 패턴들. 그랬을 때 로빈훗 사용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논문이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을 여기서 잠깐 예시를 들어요. 그게 약간 공매도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예요. 매도를 하는 거죠. 그냥 매도했을 때 벌 수 있다. 아. 개인들이 막 사서 올리면 네. 거기서 매도하면 무조건 번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아주 확률이 높게 번다. 그런 논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논문에서 첫 번째가 주의력 유도 거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면 로빈훗 앱 디자인 자체 내에서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탑 무버 제일 많이 움직인 거. 그래서 맨 위에 올려주면 20% 30% 쫙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정보들. 상승률, 하락률 네. 뭐 이런 거 높은 순으로. 네, 높은 순으로 보여주면서 특히 앞에 거 5개 보여주면서 탑5들 계속 보여주면서 만들어서 과거 대비해서 특정 주식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종목들에. 그래서 과거 수익률, 거래량, 미디어 노출 등에 반응하도록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앱 자체가. 네네. 그러면서 이게 뭘 발생을 시키냐면 군집 행동을 발생시키는 거죠. 다 같이 저 올라가는 걸 따라 사야 될 것 같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탈 분석이 아니라 결국은 움직이는 거에서 따라 움직일 수 있게 앱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뭐 HTS도 T모사 여러 증권사들 것도 계속 보면은 그런 걸 보고 벤치마크를 해서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주가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들이 사서 며칠 동안 20일 동안 사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락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유의미한 주가 하락이 확인이 된대요. 그래서 상위 0.5% 집중 매수한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7%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은 사용자, 그러니까 로빈훗 사용자의 보유율이 750% 이상 급증한 종목들, 갑자기 막 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한 45건 정도가 됐었는데 19.6%가 하락을 한 거예요. 끝나고 나면. 네. 그 개인들의 매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도 이제 최근 매수일 평균 동안 14%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몰리면서 거래량이 한 경우에 20일 뒤에 가면 다 마이너스로 끝나더라. 그리고 1000% 이상 올라갔던 것들은 마이너스 9%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증폭 효과를 일으키는 게 결국 소형주를 하더라. 그래서 한 번이 효과 증폭 요인들은 소형주에 주로 거래가 돼서 10억 불 미만짜리 주식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주식들은 집중 매수된 다음에는 결국 5.2% 하락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10억 불 이상짜리 대형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서 올렸을 때 네. 떨어지는 게 대형주는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섞이는 데 반해서 소형주들을 집중 매수가 들어갔을 때는 결국 하락할 때는 많이 하락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서 코비드 때를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논문에서 코비드 때는 더 잘 맞더라. 개인들이 사면 빠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의 코비드 다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개인의 참여가 계속 늘어날수록 이게 잘 맞더라. 우리가 맨날 알고리즘 트레이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 트레이드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 알고리즘은 패턴을 가지고 찾잖아요. 그 패턴 뒤에는 결국 이런 개인의 무브먼트가, 움직임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제가 하나 영상을 이제 본 게 있는데, 주식 투자와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네. 이 신호등에 파란불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중간에서 한 사람이 그냥 허공을 어떤 사람이 가리키면서 보면은 아무도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한 명이 와서 같이 그 허공을 어딘가 네.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까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3명이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다 같이 보는 거죠. 네, 한 사람, 두 사람, 뭐 10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계속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어도 이제 보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주식 관점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군집되는 군집되는, 어떤 시점부터는 확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일수록 오히려 역전 현상이 좀 더 올라갈 크다. 때는 잘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 확 내려가는 네. 현상을 보인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 지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났을 때 부정적인 뉴스가 나면 빨리 임팩트가 생긴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연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이게 돌아가는 뉴스가 이미 지나가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서 한두 사람이 시그널로 뉴스가 나왔을 때 두 사람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여러 막 사람이. 보면서 네. 확 내려가면 확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기에 본 사람들은 그러면 수익이 나겠죠. 공매도를 해도. 예.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연 반응을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뉴스나 이런 것들도 빨리 캡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뭐 서치 돌아가는 거, 뭐 스크래핑 이런 것들로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이 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유동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더 심하더라. 그래서 소규모, 소형주들 유동성이 낮아서 소규모 자금 유익만으로도 주식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 있더라. 이게 이제 그
논문에 4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했던 논문이 뭐가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죠. 옵션에 들어가서 엄청 다 털리고 나갔나 봐요. 예, 자산 고갈의 3가지 이유 이런 논문을 또 23년도에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 논문에서 3가지는 뭐냐면 실현 변동성,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내재 변동성이 실제 움직이는 변동성보다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이익 날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자 팔자 호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옵션은 뭐 0.1, 0.2라고 돼 있지만 이거 차이가 엄청 큰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자 팔자 호가를 돈을 내고 사는 거니까 호가 차이 비용이 크다. 그 다음에는 공시 이후에 옵션 가격 하락이 느리게 반응한다. 이 얘기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뉴스 같은 게 난 다음에, 공시 같은 게 난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옵션들이 나중에 움직이는 그걸 보고 사니까 늦게 샀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늦게 사니까 더 손실이 이익 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딴 사람들은 이거 뒤에도 누가 있냐라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익 나는 그러네요. 사람들,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럼 조금 더 단순하게 들어가 보면 그럼 결국에는 소형주보다는 좀 큰 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걸 수도 개인들의 있어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대형주로 장기 투자라는 게 훨씬 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높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이익이 날 가능성도 분명히 없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나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근데 아까 맨 앞에도 있지만 대부분의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고 약간은 대형주 쪽, 소형주들 들어가서 잘 먹는 것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가면서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확률성으로 보면은 대박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가 결국 맨 마지막에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제목이 오디너리 코리언이라 그래서 평범한 한국인들이에요, 제목이. 그러면서 리테일 투자자들이 막 몰려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놓고 트럼프가 되면서 정권이 되고 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내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 보유액이 작년 대비해서 65%가 증가해서 1,121억 불 기록을 하고 있다. 미국 주식 보유량이. 그래서 이제 25년도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포지션을 모두 오픈한 상황이라고 제가 썼는데 포카를 치면 패를 안 보여주는 카드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이 뭘 가졌는지를 포카판으로 치면 5장을 다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주식으로 상당히 많이 몰려갔다. 몰려간 것도 있지만 뭘 갔는지 그것도. 아리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뉴스 자체 내에서도 실제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유명 양자 컴퓨터 주식을 31%, 그 다른 거 17%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도 딱 느낌으로 오시죠. 어느 뭐 종목인지도 어떤 종목인지. 딱 느낌 네. 오시잖아요. 그죠?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AI 주식 19%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암호화폐 레버리지 ETF 이것도 뭔지 딱 느낌 오죠. 20% 소유하고 있고 개인 보유 한 상위 50개 종목 중에 미국 주식에 레버리지 된 게 8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리고 2배짜리 레버리지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는 테슬라 네. 2배짜리 레버리지들의 소유가 40% 소유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탁원 자료로 그냥 공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할 때 매번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주식 아까 소형주 얘기했잖아요. 상장이 얼마 안 된 것들, 상장 개수가 적은 것들은 실제로 가격을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공매도에서 빼기도 쉽고 빼는 쪽으로 또 몰아가면 다 같이 또 손실 로스컷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많다는 얘기를 이분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고. 오징어 게임 시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네. 우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약간 팩폭을 당하면서도 기분이 살짝 좀 안 안 좋죠. 좋으면서도 네, 안 좋아요. 좀 그런 네, 얘기들이 계속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재빨리 네. 부자가 되려면 엄청난 위험을 택한다가 2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2번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오징어 게임 2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와 도박이 한국에선 불법이다.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그 레버리지 개별 종목 ETF 없잖아요, 우린. 근데 미국 시장엔 있다. 그래서 두 미국에 배짜리 온 뭐 거예요. 이렇게. 네, 네. 2배짜리, 3배짜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소매 리테일 투자자들은 12%가 한국에서 금지된 상품만 지금 미국에 있는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주식은 30% 상한가 한가 있는데 미국은 없다. 그다음에 많은
3배짜리 레버리지를 뭐 위험성 모르는다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모르고 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 개인은 다 알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가 계층 이동의 기회로 여겨지지만 한마디로 빠르게 큰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24년도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투자자들이나 25세 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젊은 친구들은 이제 2배짜리 ETF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빠질 때 80% 빠진 종목도 있다. 테슬라 X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빠진 종목이 있죠. 그래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을 예시를 들면서 24년도 엔비디아 분할했을 때 한국 리테일이 들어서 완전히 쏴버렸다. 그 다음에 23년도 8월에도 발행량이 아주 낮은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는 일을 벌여졌고, 그 다음에 24년도 4월에는 폐쇄형 펀드가 상장된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위아래로 막 움직였었나 봐요. 이것도 우리나라 개인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세계 12 ADR, 이거는 TSMC. TSMC가 실제 원주보다 20% 고평가로 거래된 적이 네.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했나 봐요. 한국 투자자들의 힘이 개인의 뭔가 힘으로. 있었다. 예. 아. 24년도 비트코인 매수하는 회사 가격, 이것도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 개인 투자자가 이런 사건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뭘 또 아니야 이렇게 다 아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네. 미쳤을 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실제 움직인 건들을 보고 하면.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작년에 미국 주식 쪽으로 분산하고 뭐 소위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국내 주식에 대한 실망감이 워낙에 그 좀 얘기도 컸잖아요.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얘기도 되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예시 부분에 있어서는 베어스턴 때, 리만 때, 그다음에 볼마게돈 때, 그다음에 유가 마이너스일 때, 그다음에 니콜라 나올 때,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나올 때 우리나라 소매 리테일은 폭락 직전에 증권을 매수하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세상에. 아, 이렇게까지 표현 써놔서 야 정말 제가 이건 그냥 거의 네. 번역기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면서 그 폭락 예를 직전에 드는데 매수하는 한 기이한 달, 능력이요? 네, 한 달 뒤에 세상에. 폭락을 하는데 한 달 네. 전에 우리는 잘 사더라 열심히. 그러니까 빠지면 막 사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뒤에 누가 있겠니? 라고 질문을 반대편에. 던져요. 반대편에. 네. 똑똑한 투자자는 거래의 반대편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물어본다. 생각한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살 때 누군가는 공매도를 했고, 누가 살까? 공매도 한다면. 그 다음에 3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발행하는 운용사가 있다면 그들은 타겟 고객이 누굴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환해서 주가를 급등시키려는 CEO가 있다면 누구를 끌어들여야 될까?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답은 한국 개인 투자자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너무한데? 그런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서는 25년도 현재까지 50개의 상위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은 요약해보면 AI, 양자 컴퓨터, 로봇공학, 그다음에 원자력, 기타, 데이터 센터 플레이하는 거, 암호화하는 거, 이 3가지로 몰려 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개인, 리테일 개인이 이런 종목을 산지를 누가 알아요? 걔네들이 다 알아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다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네. 이거 제가 아까 그래서 복합한 판을 다 보여주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투명한 거가 좋을 수도 있지만 걔네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뭐. 걔네도 투명해, 우리도 투명하게 까주는 건데 우리만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만 불리한 것 같은 느낌.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지가 정말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보이니까.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거래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부의 파괴로 이어지는 나쁜 결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소매 투자자 그룹, 이러면서 보여준 거는 이건 과거에 글로벌하게 봤던 부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9년도에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도 이제 고 레버리지 투자 신탁 상품들이 있었고, 그게 더 리틀 프렌즈라고 그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토지 주식을 투자한 일본 셀러리맨. 그 다음에 99년도는 성장주 ETF, ETF가 아니라 뮤추얼 펀드들. 그러면서 닷컴 버블 터지게 만들면서 이제 뮤추얼 손실 펀드 본 얘기 거예요. 많이 했었죠. 네, 뮤추얼 펀드 엄청 했었죠. 네. 닷컴 버블 때. 네, 네. 그 다음에 21년도에 밈 주식, 로빈후드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부의 파괴로 이어지는 나쁜 예인데 네. 뭐 29년, 89년, 99년, 21년 지금은 우리라는 거죠. 지금 우리일 수 있다는 거. 한국 투자자. 네,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네. 전 세계 리테일 투자자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지루하게 행동하고 인덱스 펀드 사는 것입니다.
지수에 투자해라. 그냥 지수를 해라. 네. 이건 매니플레이션 당하진 않잖아요. 조작당하진 않잖아요. 급등 급락을 일어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대신에 이제 지루하죠. 수익이 안 나고 수익도 손실도 덜 나고. 아니, 우리가 다이나믹한 민족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또 이제 그 이제 적극적이고. 야수의 심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키드 게임에서 경쟁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결정은 아예 하지 않는 거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 져요.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안전한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막 몰려다니지 마라. 맨 마지막엔 안 좋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최종 결론이고. 근데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알고리즘 트레이드, 로빈훗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퀀트 헤지 펀드가 결국 미국을 흔들었다. 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또 올랐잖아요. 금요일 오른 요인 중에 이런 요인이 있었거든요. 퀀트 헤지 펀드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 그게 끝났다 이제. 그래서 주식 비중이 다 이제 다 팔았다 팔 거. 이렇게 골드만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한 거였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진짜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때문에 빠진 거냐라고 이제 물음표가 던져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개인들의 리테일 움직임을 가지고서 장세를 예측해서 움직이는 알고리즘 트레이드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죠? 근데 나머지 퀀트 트레이딩이나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들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쁘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들어간 거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그런 펀드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개인들이 움직이는 거를 데이터화해서 그걸로 움직이는 것들은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샀는지 아니까 반대로 매도를 때리면 얘네들이 손실 한도에 걸려서 컷을 할 거고 그렇게 돈을 벌겠다는 공매도 세력이 미국엔 충분히 존재하니까 그걸 알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런 뉴스에 나오는 헤지 펀드들은 꼭 그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기 둔화되고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걸 매저해서 숫자로 만들어서 매도하는 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펀더멘탈리 되게 그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뉴스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이미 뭐 S&P는 5%, 그다음에 나스닥은 10% 이상 빠졌다. 그리고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완전히 급등을 했잖아요. 솔직히 반등 안 했으면 한 4, 5% 마이너스로 끝날 한 주였는데 그래도 금요일에. 끝부분을 금요일에 끝날 때 확 네. 올려줘서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데이터 나온 것들 보면 장난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해도 되는 데이터로 쫙 나왔는데 뭐 소비 심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 나오는 데이터가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등. 지금, 소비는 네. 크게 꺾였고. 소비는 네. 계속 꺾이고 네. 이렇게 났는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올라갔죠. 급등이었어요. 네. 급등 솔직히. 네. 그러면서 뭐 또 찾을 게 없으니까 뭐 이제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됐어요. 뭐 아무 걸 가지고 뭘 자꾸 가져오는데 그 통과될 거 아니라고 예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고. 예. 그러면은 이게 저가 매수. 저가 매수라고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쇼커버링이냐 저가 네. 매수냐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옵션 가지고 한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냥 많이 빠져서 많이 오른 건데 과연 이런 뉴스들이 결국은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지를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서는 팔기는 애매모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결국 팔기는 좀 애매모호한 레벨 같고 반등할 때 되게 좀 네. 주의해서 줄여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흥미로운 보고서였는데 단순하게 어떤 뭐 외국인 투자자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한국인 개인 투자자랑 반대로 가면 되나 뭐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개별 종목 조그만 것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는 좀 뭐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반박하는 보고서도 또 내주고 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스부터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